공사대금 일부를 못 받았어요. 회사에 내려와 있으라고 그래서 내려온 거고. 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최근 제가 대구에 다녀왔는데요. 갔다 온 이유는 상가 건물에 입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건이 두 개로 찢어져서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작은 물건에 입찰하고자 임장을 한번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없던 무언가가 생겼는데요. 바로 유치권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제 생생한 임장 및 입찰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위치는 상권이 형성된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성구와 멀지 않았고 식당이나 카페로 이용하기 좋게 새 도로가 잘 깔려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앞쪽으로는 도로와 산이 있어 마운틴 뷰가 가능했죠. 이 가건물은 원래 건물 지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있지 않다 보니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앞쪽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체류 중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입찰할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뒤쪽으로 더 큰 건물이 있는데요. 저기는 감정가 80% 수준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딱 카페용으로 지은 건물 같아요. 건물 사용 승인은 신축인데 뼈대만 있고요. 그렇다 보니 점유 중인 임차인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건물 앞으로는 이렇게 마운틴 뷰가 나옵니다. 유치권 현수막과 함께 컨테이너 하나가 보이는데요. 제가 물건을 보고 있으니 나오시더라고요.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치권자신가요? 예. 아, 맞으신가요? 요게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예. 낙찰이 됐던데 그 이후에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임금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나왔고요. 아. 회사 공사대금 일부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치권 때문에 이제 회사에 내려와 있으라고 그래서 내려온 거고. 정확한 상황을 아시면 저기 전화번호 담당 전문인 전화번호 여쭤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회사분의 이제 직원분이시고 현재 소유하시는 분께서 돈을 안 주신 거죠, 그러면? 공사비 일부를. 그건 전화해서 여쭤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공사비 금액은 담당 전문님이시니까 오늘 전화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으라는 얘기였고, 저렇게 현수막에다가 자기 번호를 딱 하고 써놓는 유치권 현수막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그 대구에 예예. 네, 경매나무 물건 있잖아요. 예예예. 네, 있죠. 거기 그 앞에 계신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예. 공사비가 좀 일부 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밀린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죠. 비용은 너무 많아가지고 낙찰자가 부담할 수 없어요. 그 위에 동 아래 동 토목공사를 우리가 다 해서 네. 공사비만 해도 30몇 억이고 그렇게 큰 금액을 낙찰자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내가 그 판단해서 싸게 낙찰 받아가니까 다음은 얼마라도 뭐 제안을 하면 네. 그 제안을 받을 생각이지. 만약 낙찰자가 생기면은 이제 협상을 해서 낙찰자가 생기면 협상하는 게 아니라 낙찰을 네. 받고 싶은 사람이 미리 협상을 해야지 그 일이 순조로운 거지. 낙찰 받은 다음에 우리가 명도 안 해주면 그러면 뭐 소송해야 되고 뭐 힘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낙찰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얼마 정도 지급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분이 낙찰되면 미리 낙찰하기 전에 약정을 맺고 우리한테 변제하면 저희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풀어드리고 철수하는 거죠. 낙찰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러면 그분은 그분은 상대로 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은 말 그대로 낙찰을 협상을 하는 거고 우리랑 또 만약에 우리랑 미리 협상이 됐던 분들은 협상이 다 끝났으니까 낙찰이 되더라도 뭐 그냥 부담 없이 미리 약정이 돼 있고 공증을 받아놨으니까 이거 이 사람 뭐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결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다 해결된 상태에서 입찰을 보는 거고.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건물이 내부 미완성 상태라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연면적이 130평이라 인스타 감성으로 예쁘게 꾸민다면 2억 안짝으로 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다만 유리가 파란색이라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업종이랑 좀 안 어울리는 유리색이었습니다. 임장을 마치고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입찰을 해봐야겠다 결정했는데요. 원래 8억 1,000만 원 선을 생각했지만 유치권으로 인한 소송 및 이자 비용, 경우에 따른 합의비를 생각해서 좀 보수적으로 낮춰 쓰자고 결정했습니다. 앞에 통화에서 몇십억 유치권이 있는데 입찰을 왜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유치권은 어차피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에 있는데요. 첫 번째, 명확한 채권 존재 여부. 두 번째, 해당 재산을 점유. 세 번째, 유치권 발생을 알 수 있는 통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해당 재산 점유에서 경매 개시 등기일 이전에 점유 중이었어야 되는데요. 경매 개시 등기일이 2023년 4월 12일입니다. 여기서 소유자의 등으로 나오는데요. 본인 소유 법인과 본인이 반반씩 가지고 있어서 등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같은 사람인 거고요. 감정평가서를 보면 조사기간이 2023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로 나와 있습니다. 경매 개시 등기일 이후에 감정평가사가 해당 물건을 방문한 건데요. 그 당시 사진에는 점유 중인 어떠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로는 낙찰자한테 그 큰 돈을 어떻게 부담시키냐, 협의해서 일부 받고 협의 안 하면 유치권 소송으로 가야 된다 하셨지만 결국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유치권인 거죠. 이런 유치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입찰가는 7억 5천대로 정해서 대구에 내려가 입찰했고요. 법원에 사람이 없었는데 이 물건을 다들 기다렸나 봅니다. 5명 입찰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무려 제가 쓴 금액보다 1억 3천만 원 높게 쓰며 낙찰받고 저는 폐찰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 밑에 분들은 저와 비슷하거나 저가로 쓰셨더라고요. 최저가가 6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또 입찰하려고 기다리는 상가가 있는데요. 부디 그 물건은 제품으로 와줬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생생한 임장 후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